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개발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전쟁과 무관하게 발명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이 촉진되거나 사장될 뻔했던 제품이 실용화되었던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 발명품들은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무엇이 최초냐는 것부터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발명에서 실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용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허나 기술 아이디어가 혼합되기 때문에 꼭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전쟁이 낳거나 발전시킨 일상용품들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선 제 몸에 있는 것부터 찾아보면 이겁니다. 손목시계. 시계가 만들어져서 일상화되기 시작한 건 17, 18세기부터였습니다. 손목시계도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해요. 사용된 적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크게 보급된 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이게 대포가 진짜 어마어마한 위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병사들이 그냥 돌격하는 게 아니라 포격으로 하고 그 포격 때문에 적이 멈칫하고 기관총을 못 잡고 있는 사이에 병사들이 돌진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포격이 너무 일찍 끝나면 적군이 기관총을 잡고 아군을 향해 발사하겠죠. 포격이 너무 늦게 끝나면 아군도 포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니까 시간을 약속하고 하는 겁니다. 2시부터 정확히 30분 동안 포격해라. 그런데 이 1분, 2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시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계가 가다가 또 깨지고 고장나고 갈리폴리 전투에서는 이 포격하는 사람하고 돌격하는 사이에 2분의 차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작전에 실패하고 병사들이 대량으로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계가 정말 중요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계를 온몸에 부착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그전에는 포켓워치라고 주로 몸에 이렇게 줄로 끄집어내는 걸 봤는데 이거 갖고는 전쟁터에서 불편한 거였죠. 총 들고 있는 병사들이 총을 놓고 뭘 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손목시계였죠. 전쟁 영화 보시면 특공대가 딱 작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게 손목에 찬 시계 꺼내놓고 시간 맞추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전쟁터에서 손목시계만큼 편리한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는 왜 쓰냐? 전쟁 끝나도 이것처럼 편리한 게 없으니까 손목시계가 일상화되고 포켓워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전면도기와 지퍼도 사라질 뻔한 것이 전쟁 덕분에 빛을 본 사례입니다. 이 두 제품은 발명했을 때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회사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시를 하고 보니까 의외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퍼는 요즘 지퍼는 저도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지퍼 쓰다 보면 중간에 이빨 빠지고 걸리고 안 올라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초창기 지퍼가 오죽했겠습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고장나고 옷 끼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추도 패션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패션이라는 게 이게 눈에 익는데 이게 지퍼로 바뀌면 이게 뭔지 좀 싸 보이고 이렇게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퍼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 면도기는 더 큰 고난을 겪는데 옛날에는 면도기를 아시지만 이 면도칼로 했습니다. 집에서.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무서운 게 면도날인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맨날 피나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면도기가 나온 거죠. 대박을 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다운 건데 이렇게 면도기 들고 하는 건 이건 창피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시간, 남자의 타임 이러면서 절대 이걸 안 썼대요. 이렇게 되니까 면도를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크림 바르고 이게 칼로 면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 면도기가 이제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걸 쓰게 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남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편함을 알게 되면 절대 힘든 건 못 하거든요. 편한 시간이 최고다. 그래서 면도기가 이제 그야말로 일상을 지배하게 되고 칼면도는 이발소의 전용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퍼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이게 뭔가 아름다운 단추가 없고 이게 패션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의 눈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고급 옷은 지퍼를 안 쓰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편리함을 택할 거냐, 폼을 택할 거냐 결정해라. 이 정도로 이제 변화는 주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사람들은 미군이 즐겨 마시는 이상한 검은색 음료를 보고 놀랐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쟤들 왜 저런 거 마시는 거야? 이 음료가 뭘까요? 검은색 음료. 네, 콜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게 뭔가 기이하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 콜라를 불사의 음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미군대로 유럽인들이 마시는 검은 음료를 신기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네, 커피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커피는 에스프레소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양이 너무 적어요. 미국인들의 식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양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 이 콩알만한 잔에다 먹는 게 양이 찹니까? 그래서 물을 잔뜩 넣어서 부풀러 마셨는데 이게 아메리카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도 한때는 불사의 음료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커피는 무슬림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무슬림 전사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불사의 음료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콜라와 커피 둘 다 왜 불사의 음료라고 불렸을까? 검은색이라서 그럴까? 전사들이 마셔서 그럴까?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나이가 들고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카페인의 힘입니다. 현대의 발명품은 누가 최초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논쟁이 발생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초로 실용화된 컴퓨터는 ENIAC이라고 합니다. 이 ENIAC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목적은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6년에나 완성되어서 전쟁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은 무게만 30톤이 나가는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비용도 100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군이 투자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란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투자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능은 그냥 요즘 손에 들고 다니는 그냥 전자계산기 수준입니다. 그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컴퓨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은 항상 무언가를 파괴하죠.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 가상의 세계, 하여간 전쟁은 무언가를 파괴하고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이 이번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이 만든 제품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군용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군용이 아니었으면 발전이 한참 뒤처졌거나 사라졌을 제품들 중에는 항공기, 인공위성, GPS, 지프와 SUV 차량, 무한궤도, 특수강, 나일론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드느라고 완제품을 주로 연구했지만 세부적인 기술로 들어가서 무슨 용접이라든가 무슨 코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기술로 들어가면 어쩌면 수백만 가지가 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파괴만 한 것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생산과 회복 기술도 함께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쟁이 좋은 거라고 말한 겁니까? 전쟁이 인류에게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이 정말로 인류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이 수많은 발명과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쟁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생명을 건 경쟁, 생명이 걸린 승리와 성공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명 개발과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경쟁과 욕망인데 전쟁은 생명을 건 승부를 요구하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의 발전 속도가 치열하고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좋은 것이라거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만약 세계 인구 절반을 죽이면 나머지 반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 인류 절반을 죽이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참고 현 상태로 살아라. 이것도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보다 10배는 더 잘 살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의 노력을 하고 극한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목숨을 건 경쟁 상태에서만 해야 되겠냐고요. 건전하고 정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전쟁이 터졌을 때가 평화일 때보다 무언가 결사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삶에서 발전의 속도와 노력이 빨라진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전쟁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전쟁을 긍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맹목적이고 감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전쟁이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고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고 더 빨리 촉진시키는 사회와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